With the 10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Philadelphia 76ers select 고교 시절 미국 U17 대표팀으로 선발되었고 올 아메리칸 팀에 선정되며 5성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콜린 섹스턴은 엘라베마 대학 1년 동안 평균 19.2득점에 훌륭한 성적을 올린 뒤 프로 무대 도전을 결정하였고 2018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8번 픽으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합류와 함께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떠나면서 루키 시즌부터 포스트 르브론 시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라는 중책을 맡게 된 그는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여 평균 16.7득점의 준수한 기록을 남깁니다. 팀이 리빌딩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덕분에 섹스턴의 득점 볼륨은 높아져만 갔는데 2년차 시즌에는 평균 20.8득점, 3년차 시즌에는 평균 24.3득점을 올리며 그는 엘리트 가드로 발돋움합니다. 그러나 21-22 시즌 무릎 반월판 파열 부상이라는 악재가 그를 가로막았고 단 11경기 출전에 그친 섹스턴은 급격한 기량 저하를 겪으며 시즌 종료 후 도노반 미첼 트레이드에 연루되며 유타 재즈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절치부심한 그는 서서히 경기력을 회복한 끝에 23-24 시즌 드디어 반등의 기회를 맞았는데 공격 시의 좁은 시야와 수비에서의 치명적인 단점은 여전하지만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특유의 자신감이 바탕이 된 저돌적인 돌파 능력과 훌륭한 풀업 점퍼, 3점 능력을 자랑한 섹스턴은 시즌 78경기에 출전하여 평균 18.7득점, 4.9 어시스트를 기록,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데 성공합니다. 나는 현존 포인트가드 탑 10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난 누구와도 맞설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물러서지 않는다며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콜린 섹스턴. 물론 그가 공언한 대로 리그 탑10 수준의 가드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2003년과 함께 21세기 최고의 드래프트로 언급되는 2018년 드래프트 출신 선수 가운데서 그가 탑10에 선정되기에는 충분한 재능과 실력을 가졌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with the 9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New York Knicks select 고교 최고의 유망주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혔던 앤서니 사이먼스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참가한 201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4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지명받으며 NBA 무대에 입성합니다. 24순위라는 낮은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대한 팀의 기대는 높지 않았고 특히 같은 포지션에 데미안 릴라드와 CJ 맥컬럼이라는 리그 최정상급 가드이자 팀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만큼 사이먼스는 데뷔 후 2시즌 동안 G리그에서 뛰는 등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20-21 시즌 올스타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포틀랜드 구단 역사상 최초의 우승자가 되며 자신감을 얻은 사이먼스는 팀의 세 번째 가드이자 주요 식스맨 롤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1-22 시즌 팀의 원투펀치인 릴라드와 맥컬럼이 동반 장기 부상을 끊으면서 기회를 잡게 된 사이먼스는 메인 볼 핸들러로서 향상된 공격 능력을 펼쳤는데 훌륭한 정확도의 3점슛과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와 플로터 등 다양한 득점 기술을 통해 자신이 한 단계 스텝업 되었음을 입증해냅니다. 애틀란타와의 홈경기에서 커리어 하이인 43득점을 퍼붓는 등 시즌 평균 17.3득점을 올린 그의 활약에 포틀랜드는 맥컬럼을 트레이드시키며 사이먼스를 팀의 차세대 코어로 키우기를 결정했고 그는 22-23 시즌에는 릴라드의 주전 백코트 파트너로 낙점받으며 평균 21.1득점, 4.1 어시스트를 기록,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며 팀 기대에 부응합니다. 포틀랜드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했던 릴라드까지 떠나면서 23-24 시즌 사실상 팀의 1옵션 자리까지 올라선 앤서니 사이먼스. 그는 시즌 초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이탈하였지만 부상 복귀 후 평균 20득점 이상의 더 업그레이드된 득점력을 과시하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팀 성적 속에서 제레미 그랜트와 함께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의 뒤를 잇기에는 데임 타임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포틀랜드가 사실상 쉐이든 샤프와 스콧 핸더슨을 리빌딩의 중심으로 낙점하면서 24-25 시즌이 진행 중임에도 그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 상태인데요. 과연 앤서니 사이먼스는 팀에 남아 포스트 릴라드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수 생활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인지, 그의 커리어에 있어 변곡점이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With the 8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Cleveland Cavaliers select 애리조나 대학 시절부터 데이비드 로빈슨의 하드웨어와 패트릭 유잉의 소프트웨어를 겸비한 선수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슈퍼 유망주 빅맨 디안드레 에이튼은 2018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피닉스 선즈의 지명을 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피닉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1번 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에이튼은 18-19 시즌 데뷔 이래 5시즌 동안 피닉스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수준급의 빅맨임에는 분명하지만 드래프트 1번 픽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선수라는 점. 뛰어난 신체 사이즈를 바탕으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스피드와 돋보이는 리바운드 능력을 과시한 그는 공격에서도 높은 슛 정확도와 훅, 플로터 스킬을 선보이며 평균 15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빅맨이었습니다. 또한 볼을 오래 소유하는 스타일이 아닌 골밑에서 빠른 판단력으로 간결한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 역시 부커, 홀이라는 메인 볼 핸들러가 2명이나 존재하는 피닉스에 어울리는 방식이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준 그는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미숙한 볼 캐칭 능력과 유연하지 못한 몸 상태로 인해 피버 플레이나 포스트업 등 정상급 빅맨에게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 경기 중 보여준 집중력 저하 문제와 유리 멘탈 기질, 그리고 금지 약물 복용 이력 등은 그에 대한 평가를 깎아먹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에이튼이 활약하는 동안 피닉스가 20-21 시즌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파이널 진출 그 이상을 노리는 팀 사정상 디안드레 에이튼으로는 대권 도전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 피닉스가 23-24 시즌을 앞두고 그를 트레이드하며 에이튼은 피닉스와의 동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적 후 그는 포틀랜드에서도 주전 센터로 활약하며 경기당 평균 2자릿수 득점과 2자릿수 리바운드를 책임지고는 있지만, 겉보기 스탯과 달리 센터로서의 경기 영향력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낸 데다 여러 번의 지각, 그리고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등 경기 외적인 이슈까지 일으키며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는데요. 아직 에이튼의 커리어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2018년 드래프트 동기들이 팀의 1, 2옵션을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당 드래프트의 상징적인 1번 픽의 주인공인 그의 현재 모습이 드래프트 당시 기대치와는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nd now with the 7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Chicago Bulls select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4순위로 덴버 너게츠에 지명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1번 픽까지 예상되었던 자신의 지명 순서를 수직 하락시킨 허리 부상, 조카수 부상으로 인해 루키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고, 2년차 시즌 초반에는 로테이션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순탄치 않게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19-20 시즌 버블 시리즈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그는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 덴버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활약들을 연이어 펼치며 본격적인 팀의 주축으로 올라섭니다. 20-21 시즌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자말 머레이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며 평균 19득점, 7.3 리바운드를 기록, MIP 투표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눈부신 성장을 보여줍니다. 213cm에 달하는 윙스팬을 무기로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미드레인지와 3점 슛이 주무기인 그는 한 번 터졌다 하며 막을 수 없는 폭발력과
예측 불허의 슛 셀렉션까지 갖춰 상대 입장에서는 수비가 무척 어려운 선수인데요. 특히 요키치, 머레이라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와 볼 핸들러가 존재하는 덴버 팀 사정상 뛰어난 슛 정확도를 바탕으로 한 그의 캐치앤슈터 스타일의 플레이는 더욱더 빛을 발했고, 그는 팀의 3옵션으로서 많은 득점 볼륨을 책임지며 22-23 시즌 덴버의 프랜차이즈 사상 첫 파이널 우승을 겨닌 로터리 픽 안에 뽑힌 드래프트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승 반지를 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3-24 시즌에는 데뷔 이후 최다인 시즌 81경기에 출장하며 덴버 프랜차이즈 사상 단일 시즌 최다 3점슛 신기록까지 경신한 그는 특히 LA 레이커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는 여러 번의 빅샷과 함께 4경기 주사위 6위 뜨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시리즈 승리를 하드 캐리, 우승 시즌 당시 플레이오프에서의 다소 아쉬운 모습을 만회하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4-25 시즌 역시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며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는 비록 기복 있는 플레이와 여전한 부상 위험, 볼 핸들링과 수비력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허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드래프트 동기 트레이 영의 말처럼 그는 탁월한 재능과 뛰어난 공격 능력으로 요키치, 머레이와 함께 덴버 프랜차이즈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드래프트 프랜차이즈로 당당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With the 6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Orlando Magic select 제일런 브런슨, 조시 하트, 단테 디빈첸조 등과 함께 빌라노바 대학 황금세대 주축이었던 미칼 브리지스는 NCAA 토너먼트 우승을 이끌고 참가한 201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지명된 후 곧바로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되며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데뷔 첫 2시즌 동안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신인의 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브리지스는 20-21 시즌을 기점으로 향상된 수비 능력과 3점슛 정확도를 무기로 주전 스몰 포워드 자리를 되찾고 그는 데빈 부커, 크리스 폴, 디안드레 에이튼과 함께 피닉스 빅4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팀이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긴 윙스팬을 가진 만큼 좋은 신체 능력을 무기로 데미안 릴라드, 케빈 듀란트, 스테판 커리와 같은 리그 최고 스타들까지도 곤혹스럽게 만드는 리그 탑급 수준의 수비력과 함께 준수한 공격력까지 갖춘 스윙맨인 그는 22-23 시즌 도중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딜에 묶여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롤을 부여받게 됩니다. 부커와 폴의 조력자에 머물렀던 피닉스에서와는 달리 빅3의 해체 이후 리빌딩 노선을 타기 시작한 브루클린 네츠 팀 사정상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며 공격적인 재능까지 선보인 결과 이적 후 27경기 동안 평균 26.1득점을 기록, 82경기 체제에서 한 시즌 무려 83경기에 출전하는 신기록까지 세우며 자신이 단순히 3&D형 플레이어가 아닌 혼자서도 공격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오프시즌 동안 참가한 2023 피바 농구 월드컵의 여파 때문인지 그는 23-24 시즌 전반적으로 낮아진 슛 정확도와 공격 효율을 보여주며 1옵션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4-25 시즌을 앞두고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되며 빌라노바 영광의 시대 주역들과 다시 재회하게 된 미칼 브리지스는 1옵션의 부담을 내려놓게 된 덕분인지 훌륭한 슛 정확도를 보여주며 공수 겸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10분 발휘하고 있는데 특히 일명 관리의 시대에 접어든 현 NBA의 트렌드를 완전히 부정하며 데뷔 7시즌째 2번이나 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단 한 경기도 결장 없이 무려 500경기가 넘는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내구성과 꾸준함을 여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래프트 당시에는 10번째로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았던 미칼 브리지스는 6년이 지난 지금 금강불개 수준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3&D 플레이어가 되었고
어느 팀보다도 우승에 목마른 뉴욕 닉스가 그를 데려오기 위해 사실상 구단의 미래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선수가 되었습니다. With the fif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Dallas Mavericks select 미시간 주립대 시절 강력한 골 및 장악력을 보여준 자렌 잭슨 주니어는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선택을 받으며 아버지 자렌 잭슨 시니어의 뒤를 이어 NBA 리그 입성에 성공합니다. 드래프트 전부터 빅4급 수비 포텐셜과 외곽슛 능력을 모두 갖춰 현대 농구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빅맨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데뷔와 함께 성장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킵니다. 윙스팬 224cm라는 뛰어난 신체 사이즈를 무기로 도움수비, 스위치 대응, 블록 등 약점으로 지적되는 리바운드 능력을 제외한 수비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보유한 데다 농구 지능 또한 뛰어나 리그 최고 수준의 스페이싱 플레이와 림 프로텍팅을 선보였는데요. 또한 공격에서도 낮고 간결한 볼 핸들링 스킬을 통한 돌파 능력과 더불어 빠른 릴리즈로 던지는 외곽슛과 준수한 페이스업, 훅슛 스킬로 다양한 득점 루트도 보유해 말 그대로 공수를 모두 겸비한 선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데뷔 시즌부터 루키 퍼스트 팀에 입성하며 NBA 레벨에서 통하는 선수임을 보여준 자렌 잭슨 주니어는 이듬해 드래프트에서 자 모란트가 새롭게 합류하게 되자 한층 더 스텝업하게 되는데 수비를 초토화시킨 모란트로부터 질 좋은 패스를 받은 잭슨의 야투 효율은 급상승하였고 팀의 현재이자 미래가 된 두 선수의 활약으로 멤피스의 성적 역시 수직 상승합니다. 특히 반월판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된 뒤 돌아온 21-22 시즌부터는 더 발전된 수비력으로 단순히 수준급의 디펜스 능력을 갖춘 선수가 아닌 리그 최고 수비수 반열에 올랐고 그 결과 2년 연속 블로왕 타이틀과 함께 22-23 시즌에는 올해의 수비수상 타이틀까지 획득하며 명실상부 리그 넘버원 수비수에 등극합니다. 23-24 시즌 에이스 자 모란트를 비롯해 스티븐 아담스, 마커스 스마트 등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며 말 그대로 초토화된 멤피스 스쿼드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평균 22.5득점을 기록, 높아진 득점 볼륨을 보여줬던 그는 이번 시즌 역시 교대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료들과 달리 변함없이 팀의 골밑을 지키며 리그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멤피스를 캐리하고 있는데요. 수비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상위 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드래프트 당시의 평가를 넘어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력에 공격력까지 업그레이드된 자렌 잭슨 주니어는 그렇게 자신의 드래프트 지명 순서의 이유를 코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with the fourth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Memphis Grizzlies select NBA 수준의 3점슛과 어시스트 능력으로 제2의 스테판 커리라는 수식어를 들으며 NCAA 디비전 1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 대학 무대를 지배한 오클라호마 시티 대학 출신 가드 트레이 영. 그는 2018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댈러스 매버릭스에 지명된 후 곧바로 트레이드를 통해 애틀란타 호크스로 팀을 옮겨 NBA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부터 81경기에 선발 출전해 평균 19.1득점, 8.1 어시스트를 기록, 20세 이하 신인 가운데 50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그는 2년차 시즌 향상된 효율과 경기력으로 득점 볼륨을 크게 향상시키며 평균 29.2득점, 8.1 어시스트를 달성, 팀의 유럽션이자 리그에서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로 떠오릅니다. 넓은 슈팅 레인지와 빠른 릴리즈를 바탕으로 딥3를 자주 사용하는 그는 특출난 볼 핸들링과 패싱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득점과 어시스트에 모두 강점을 보이는 포인트 가드인데요. 동료들과의 스크린 플레이나 픽앤롤 플레이뿐만 아니라 뛰어난 방향 전환과 장기인 크로스오버를 통한 돌파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가 무척 까다로운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바로 강한 멘탈리티. 상대팀 팬들의 심한 야유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는
특히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주저없이 클러치 샷을 던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강심장의 소유자인데요. 비록 피지컬적인 한계로 인해 파생되는 수비력과 심한 기복, 볼호그, 슛 난사 기질 등의 분명한 단점, 그리고 드래프트데이 트레이드의 상대가 하필 루카 돈치치라는 점이 트레이 형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요인들이 되면서 그는 여러 논란과 부침을 겪으며 트레이드 대상으로까지 논의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리그에서 몇 안되는 시즌 평균 20득점 중후반대의 득점력과 두 자릿수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임을 코트에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24-25 시즌 트레이 형은 매직 존슨과 존 스타크ton을 소환할 정도로 어시스트에 관해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리그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형 빅맨 유망주들이 참가했다고 생각했던 2018년 드래프트가 결과적으로 리그 최고 가드들을 대거 배출한 드래프트로 기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트레이 형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이며 그가 여전히 애틀란타를 상징하는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것입니다. With the third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Atlanta Hawks select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빌라노바 대학을 두 차례나 NCAA 토너먼트 우승으로 이끌었고 대학 최고 선수에게 수여되는 네이스미스 상까지 수상한 만큼 자신감 있게 NBA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던진 제일런 브런슨. 하지만 빌라노바 동료들이 1라운드에서 지명받은 것과 달리 그는 2라운드 전체 33순위라는 예상 밖의 저조한 순위로 댈러스 매버릭스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우승을 이끌긴 했지만 우수한 운동 능력도 빠른 스피드도 정확한 슈팅 능력도 부족한 키 작고 나이 많은 선수였던 그에게 내려진 냉정한 평가. 또한 댈러스에는 자신보다 훨씬 앞선 전체 3순위로 지명된 후 트레이드로 합류한 루카 돈치치라는 천재 가드가 함께 있던 상황이었기에 그가 NBA 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브런슨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이 같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며 드래프트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돈치치의 백업 역할에 만족해야 했던 그는 적은 출전 기회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의 핵심 식스맨으로 올라섰고 21-22 시즌을 기점으로 슬래셔 타입의 단조로운 플레이에서 벗어나 완전한 듀얼 가드로 업그레이드되며 돈치치의 백코트 파트너이자 팀의 2옵션으로 올라섭니다. 시즌 61경기 선발 출장에 평균 16.3득점을 기록한 후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 돈치치의 공백을 잊게 만드는 활약으로 몸값을 급등시킨 그는 22-23 시즌을 앞두고 비올스타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1억 달러 계약을 따내며 뉴욕 닉스로 이적.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드나들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선수로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에서 단순한 주전 선수를 넘어 팀의 에이스이자 간판 스타로 올라섭니다. 폭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단단한 코어와 강한 웨이트, 신체 밸런스를 무기로 뛰어난 돌파와 미드레인지 게임 능력을 보여주는 브런슨은 단신 가드들의 주요 약점으로 거론되는 슛 셀렉션에서도 강점을 보이기에 효율에 있어서도 큰 장점을 보여주는데요. 시즌 평균 24득점, 6.2 어시스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낸 그는 뉴욕을 컨퍼런스 세이 파이널까지 이끌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평균 27.8득점을 기록,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하며 자신을 둘러싼 거품 논란을 1년 만에 해자 계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3-24 시즌에는 단순히 팀의 에이스에 머무는 것이 아닌 리그 내 어떤 상대팀의 1옵션과도 매치업이 가능한 에이스가 되는데 샌안토니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빅터 웬반야마와 역사적인 쇼다운을 펼치며 카멜로 앤서니가 세운 뉴욕 프랜차이즈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인 62득점에 단 1점 모자라는 61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시즌 내내 절정의 샷 크리에이팅 능력을 과시했고 시즌 평균 28.7득점, 6.7 어시스트, 3.6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 올 NBA 세컨드 팀 입성, 그리고 MVP 투표 5위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 리그 최고가 될 레벨의 선수로서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24-25 시즌 새롭게 주장으로 선임되며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부여된 제일런 브런슨의 시선은 윈 나우를 선언한 뉴욕 닉스의 파이널 진출 그 이상을 향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2라운드 33순위의 선수였던 그는 자신을 향한 불신의 시선을 모두 극복하며 2018년 드래프트 최고 스틸픽의 주인공이 되었고, 세계 최대 도시를 연고로 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농구의 성지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팀의 진정한 에이스이자 왕이 되었습니다. With the second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Sacramento Kings select 2019년 7월 오클라호마 시티가 직전 시즌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낸 폴 조지를 LA 클리퍼스로 보내고 2명의 선수와 스왑픽 포함 무려 7장의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는 초대형 딜을 승인하였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트레이드의 진짜 주인공은 폴 조지가 아닌 다른 선수란 사실을 말이죠.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1순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된 뒤 곧바로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된 길저스 알렉산더는 루키 시즌부터 주전으로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평균 10.8득점을 올리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쉐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클리퍼스는 다른 팀들의 수많은 제의들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라는 2명의 슈퍼스타를 동시에 영입하기 위해 결국 그를 오클라호마 시티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최악의 실책이 되고 맙니다. 러셀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를 모두 보내며 리셋 버튼을 누른 오클라호마 시티 리빌딩의 코어로 낙점받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이내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19-20 시즌 평균 19득점, 5.9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20-21 시즌 평균 23.7득점, 4.7 리바운드, 5.9 어시스트. 21-22 시즌 평균 24.5득점, 5 리바운드, 5.9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매 시즌 득점력을 향상시킨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샘 프레스티 단장의 탱킹 전략을 망치는 주범이 되고 마는데요. 그리고 22-23 시즌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꽃피우며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최고 가드 반열에 올라섭니다. 화려한 돌파 능력과 함께 원래 좋았던 슛 정확도가 더 향상된 그는 연이어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는 미친 퍼포먼스를 펼쳤고, 단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력까지 향상, 긴 윙스팬을 무기로 결정적인 블록과 스틸까지 해내며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즌 중 당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절정의 득점력을 끝까지 유지한 그는 평균 31.4득점을 달성함과 함께 커리어 첫 올 NBA 퍼스트팀까지 입성하며 리그 최고 슈팅가드의 자리가 자신의 차지가 되었음을 입증해냅니다. 23-24 시즌에도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동수 양면에서 기복 없는 안정감에 더해 클러치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줄 아는 슈퍼스타의 자질까지 보여주며 시즌 75경기 출전에 평균 30.1득점, 5.5 리바운드, 6.6 어시스트를 기록, 2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 선정과 함께 시즌 MVP 투표에서 요키치에 이어 2위에 오르며 명실상부 시즌 최고의 선수였음을 인정받는데요. 24-25 시즌 들어서는 말 그대로 약점을 찾기가 어려운 선수가 되어 이제 시즌 MVP와 오클라호마 시티의 대권 도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조준하며 또 한 번의 커리어 최고 시즌을 예고하고 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스테판 커리의 등장 이후 모두가 3점슛을 던지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팀의 가드 에이스들은 수비에서 배제된 채 오로지 득점에만 올인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현 리그 트렌드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한 가지, 바로 과거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이 시대를 지배했던 가드들은 공격력 못지않게 수비력까지 갖췄던 투웨이 플레이어였다는 점이고, 그렇기에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어쩌면 머지않아 2020년대를 지배한 가드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with the first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Phoenix Suns select 만 16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한 이래 유로리그 파이널 4 MVP, 시즌 MVP를 석권하는 등 훌륭한 파워와 밸런스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스킬까지 보유한 완성형 선수로 평가받았던 슬로베니아 출신 천재 가드 루카 돈치치는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애틀란타 호크스에 지명된 후 이미 예정된 대로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되며 NBA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덩 노비츠키의 마지막 시즌에 입단하게 된 유럽 출신 대형 유망주. 댈러스 팬들은 루카 돈치치가 노비츠키의 뒤를 잇는 에이스가 되어주기를 원했고, 돈치치는 첫 시즌부터 파격적인 활약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루키 시즌부터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로 평균 21.2득점, 7.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견이 없는 신인왕을 수상한 돈치치는 이후 실패를 모르는 루카 매직을 매 시즌 선보입니다. 페인트존 어택,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패스, 동료를 활용한 2대2 게임, 스텝백 3점, 포스트업, 그리고 뛰어난 클러치 퍼포먼스와 큰 경기에 강한 모습까지 수비를 제외하고 현대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가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을 보유한 그는 이 같은 다양한 장점을 십분 발휘하며 오랜 기간 깨지지 않던 기록들을 하나씩 경신하며 NBA 레전드들을 소환했고, 리그 내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활약을 펼친 결과 2년차 시즌부터 무려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며 현존 리그 최고 가드로 공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23-24 시즌 애틀란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려 73득점을 올리며 NBA 단일 경기 개인 최다 득점 역대 4위이자 현역 선수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을 달성한 돈치치는 시즌 평균 33.9득점, 9.2리바운드, 9.8어시스트라는 사실상 시즌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기록을 남기며 역대급 시즌을 보냈고,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는 여러 번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로 노비츠키 시대 이후 댈러스를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까지 이끌며 요키치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등극하는데요. 비록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 돈치치라는 이름값에 비해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는 있지만, 데뷔 이후 6시즌 동안 돈치치가 증명한 실력과 남긴 결과물만으로도 그는 분명 댈러스의 절대적인 존재이자 리그 최고 가드, 그리고 리그의 현재를 상징하는 슈퍼스타이자 이견이 없는 2018년 드래프트 출신 최고 선수입니다.